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김서현과 야반 도주를 해서 김유신을 낳은 만명부인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 열전제2 김유신, 김서현과 만명부인이 야합하다. 일찍이 서현이 길에서 갈문왕 입종의 아들인 수클종의 딸 만명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 눈짓으로 그녀를 깨어 중매를 거치지 않고 야합하였다. 서현이 만노군 태수가 되어 만명과 함께 임지로 가려 하니 수클종이 비로소 딸이 서현과 야합한 것을 알고 그녀를 미워하여 별채에 가두고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별채의 문에 벼락이 쳐서 지키는 사람들이 놀라 어지러워했다. 만명은 뚫린 구멍으로 빠져나와 마침내 서현과 함께 만노군으로 갔다. 이야기 자세히 보기. 갈문왕은 신라 왕후의 일종으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왕의 친아버지로 왕위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나 왕비나 왕의 부모, 왕의 친동생이나 친척이 갈문왕에 책봉되었다고 합니다. 갈문왕 입종은 제23대 법흥왕의 친동생이자 제24대 진흥왕의 아버지로 아버지는 지증왕이고 어머니는 연제부인이며 부인은 법흥왕의 딸 지소부인입니다. 524년에 건립된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사부지 갈문왕, 539년에 작성된 울주 천전리 각석추명의 사부지 갈문왕이라 전합니다. 입종 갈문왕의 딸 만호부인은 진흥왕의 맏아들이자 그녀의 조카인 동륜과 혼인해 진평왕 등을 낳았습니다. 법흥왕 27년인 540년 7월에 법흥왕이 사망하자 입종의 아들이자 법흥왕의 조카이면서 외손자인 삼맥종이 제23대 왕인 진흥왕에 즉위했습니다. 수클종은 아버지가 입종 갈문왕이고 어머니는 법흥왕의 딸 지소부인이며 진흥왕의 동생입니다. 또한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부인의 아버지이고 그의 사위가 금관국왕 김구애의 손자인 김서현입니다. 삼국사기에 상대등 놀이부가 죽었으므로 이찬 수울부를 상대등으로 삼았다고 전하는데 수울부와 수클종은 동일 인물로 이해됩니다. 만명은 김유신의 어머니로 아버지는 입종 갈문왕의 아들이자 진흥왕의 동생이 수클종이며 어머니는 알 수 없는데 금관국왕 김구애의 손자인 서현과 혼인하여 유신과 훈순, 우희, 문희 등을 낳았습니다. 야합은 강수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정식 혼례를 치르지 않고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기 공자세가의 이야기에 근거합니다. 공자는 노나라 창평양 추읍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선조는 송나라 사람으로 공방숙이라 했다. 방숙은 백하를 낳고 백하는 숙량흐를 낳았고 숙량흐는 안씨의 딸과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는데 이구에서 기도를 한 후에 공자를 얻은 것이다. 공자는 노나라 양공 22년에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머리 중앙이 쑥 들어간 반면 주위가 불쑥 솟아있어 구라 이름 지었다. 자는 중리고 성은 공씨인데 숙량흐는 공자가 태어나고 얼마 후에 죽어 방산에 매장되었지만 모친이 야합한 것을 꺼려 알려주지 않아 공자는 부친의 묘소를 알지 못했다. 장수절의 사기정의 관사 17 공자세가 제17회 야합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8개월이면 이가 돋아나고 8세가 되면 전니가 빠진다. 28, 16세의 양도가 형성되어 통하다가 88, 64세의 양도가 소멸된다. 여자는 생후 7개월에 이가 생겨서 7세의 전니가 빠진다. 27, 14세의 음도가 통한 후 77, 49세의 음도가 모두 단절된다. 혼인을 할 때 연령을 벗어나면 야합이 된다. 장수절은 공자의 부친인 숙량흐이 64세를 넘긴 72세의 안징제와 혼인했기 때문에 야합이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참화정은 사기색은 공자세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야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숙량흐는 늙고 안징제는 어려 장실초계에 예를 하지 않았으므로 야합이라 하고 예의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장실 초기의 예는 남자가 성년이 되어 아내를 취하는 예와 여자가 15세가 되어 머리에 비녀를 지르는 예를 말하는 것으로 남녀가 성년이 되어 정식으로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매를 거치지 않고 야합하였다는 것을 보면 신라에서 부모의 결정을 반영한 중매혼을 관례로 여겼고 이를 어겼을 경우 야합이라고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클종이 김서현과 만명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비록 진골이라 하더라도 전통적인 김씨 왕족이 금건가야 왕족 가문과 통혼하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김서현이 금건가야의 왕족 후손들의 정치적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만명에 접근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신라 왕실의 일원이었던 만명이 보수적인 골품 세력의 반대로 김서현과의 혼인을 순탄하게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두 사람이 야합이라는 일종의 묵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에 숙필종이 김서현이 낮은 관등을 가지고 있었고 김무력이 진지왕의 비정상적인 왕위 계승에 동조했기 때문에 만명과의 혼인을 반대하였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역사. 만명 부인은 신라 왕족 출신으로 진흥왕의 동생 숙필종의 딸이며 남편은 김서현으로 멸망한 금광가야의 왕족 후예였습니다. 버풍왕대 금광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영왕은 3명의 아들을 이끌고 신라에 귀부했는데 둘째 아들인 김무력의 아들이 김서현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현이 길에서 만명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여 중매도 없이 야합했지만 진흥왕이 큰아버지인 왕족 만명과 멸망당한 가야 왕족의 후예인 김서현의 혼인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자유연애는 적지 않았지만 모든 연애가 혼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고 신분제 사회에서는 신분 내에서만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광가야 병합 당시 버풍왕은 구영왕과 그 아들들을 진골로 편입시켜 김서현도 진골이지만 가야 출신 진골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신라의 토착 진골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숙필종은 두 사람의 결합을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급기야 만명을 광에 가두고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마침 서현은 지금 충북 진천인 만노군 태수에 임명되어 부임지로 떠나게 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명이 갇혀있는 곳에 벼락이 내리쳐 지키던 사람이 놀라서 흩어진 틈을 타서 탈출한 만명은 서현을 따라 만노군으로 갔다고 합니다. 만명의 여러 자식 중 한 명이 삼국통일의 명장 김유신으로 김유신은 젊었을 때 천관이란 기생에게 빠져 지낸 적이 있었는데 만명 부인은 김유신을 불러 엄격하게 꾸짖었습니다. 신라의 귀화한 가야 왕족의 후예가 신라의 정통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공을 세워 인정받는 것밖에 없었는데 김서현의 아버지 김무력이 두각을 드러낸 것도 전공을 통해서였습니다. 멸망한 가야 왕족의 후예라는 굴레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만명 부인으로서는 엄격하게 훈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명 부인의 훈계를 듣고 김유신은 청관의 집에 발걸음을 끊었는데 김유신이 조는 사이에 말이 청관의 집으로 가자 말의 목을 베어버렸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김유신 외에도 만명 부인은 김서현과의 사이에 자식을 여럿 두었는데 그 중에는 삼국통일 전쟁에서 활약했던 김음순도 있었습니다. 또한 만명 부인은 보이와 문이라는 딸을 두었는데 문희는 훗날 태종무열왕비인 문명왕 후가 되었고 태종무열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문무왕은 문명왕 후의 소생입니다. 만명 부인은 신라의 왕을 사위와 손자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태종무열왕의 딸인 지소 부인은 김유신과 혼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멸망당한 가야 왕족의 후예 가문이 신라 왕실과 친인척 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세력가로 부상한 것입니다. 김서현은 김무력의 아들로 금광가야의 왕족 출신의 신라 귀족이자 관료, 군인으로 금광가야 수로왕의 12세손이자 마지막 임금 구영왕의 손자입니다. 아들로는 신라의 장수로 활약한 김유신, 김음순이 있으며 나중에 태종무열왕에 오르는 김춘추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김유신묘 앞에 남아있었던 비문에 그의 이름이 소현이라고 적혀 있다고 했지만 김부식은 서현과 소현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 둘 다 기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 김유신을 낳은 뒤에는 숙필종에게 결혼을 인정받고 이후 지금의 합천군인 대량주의 도독, 지금의 양산시인 양주 총관직 등 지방직을 몇 차례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김무력이나 아들 김유신의 파격적인 전공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장군이 되어 백제와 여러 번 싸워 예봉을 꺾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진평왕 대인 629년 김용춘 및 김유신 등과 함께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한 낭비성 전투에서 5천여 명을 참살하고 성을 함락시키는 전과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돈인 김용춘이 645년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에 반해 김서현은 낭비성 전투 이후 역사 기록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거나 아니면 선덕여왕 제위 중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들 김유신이 암양주군주로 임명되는 서기 642년 이전에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주 총관을 역임했다는 기록 때문인지 양산에서는 김서현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었고 지금도 양산 취산제에서 영정을 모시고 제향을 지내고 있습니다. 화랑세기의 기록. 화랑세기에 따르면 만명부인의 어머니는 정사에서는 고모였던 만호부인으로 만호부인의 원래 남편이었던 동윤태자가 죽자 김숙클종과 재혼하여 만명부인을 낳았다고 합니다. 김숙클종과 만호부인의 관계가 친남매 간의 근친혼 사례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화랑세기와 삼국사기의 기록이 짬뽕된 것입니다. 김숙클종과 만호부인이 부부였다는 기록은 화랑세기에서만 나오는데 화랑세기에서는 김숙클종과 만호부인은 친남매는커녕 이복남매나 이부남매도 아닙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김숙클종과 만호부인 모두 김입종과 지소태후의 자식이지만 화랑세기에서는 김숙클종은 김입종과 금진낭주 사이의 아들, 만호부인은 지소태후와 위화랑 사이의 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다르고 김입종과 지소태후 사이의 아들 진흥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복형제의 이부남매, 이부남매의 이복형제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만명부인은 진평왕, 김백반, 김국반의 이부 여동생이자 천명공주 선덕여왕, 진덕여왕의 고모이며 그녀의 아들 김유신 또한 진평왕의 외조카이자 선덕여왕의 사촌남매가 됩니다. 그리고 화랑세기에서는 숙클종이 아니라 만호태후가 만명부인과 김서현의 관계를 반대했다는데 이유도 가약의 문제가 아니라 진골정통 만명부인이 대원신통인 김서현과 혼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원신통과 진골정통은 모두 무계계승인데 김서현은 대원신통 사도부인의 외손자이고 만명부인은 진골정통 지소태후의 외손녀입니다. 다만 인통은 무계계승으로 아들은 일대에 한해 어머니의 인통이 전해졌는데 즉 사도부인이 대원신통이라 하더라도 김서현의 어머니의 인통에 따라 김서현의 인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화랑세기에선 도피 때문에 왕가에서 추방 비슷한 걸 당해 남편의 출세길도 막혔었지만 나중에 어머니 만호태후와 화해하고는 남편도 출세가도를 달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랑세기라서 그대로 믿기에는 어렵지만 삼국사기에도 어떤 계기로 용서를 받았는지 이후 남편인 김서현이 신라의 장군으로 활약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드라마 선덕여왕. 임예진이 역할을 했는데 진평왕과 남매지간인 공주였지만 가야파인 김서현과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해서인지 신분이 어정쩡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십수년이 지나 남편과 아들인 김유신이 전쟁터에서 사투를 벌일 때 비구니가 된 어머니 만호태후가 있는 절에 가서 눈물의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적적으로 남편과 아들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자 이실이 했던 천명공주의 제안이 효력을 발휘해 남편과 더불어 진골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본인 발언으로 한때 성골임이 명시됐었음이 드러나지만 동윤태자계를 성골로 정했다는 설에 의하면 작중 등장인물 중 진흥왕, 진평왕, 마야부인, 덕만, 천명을 제외하면 성골은 없습니다. 김춘추 역시 아비가 족강된 후에 태어났으므로 태어났을 때부터 진골이었는데 김서현과 달리 미실이 승인 도장을 찍자 공주 신분을 회복했다고 으름장을 놓는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그 후 항상 마야부인 곁에서 마야부인을 보좌했고 천명공주의 사망을 마야부인에게 알린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러다 마야부인과 더불어 공주가 되려는 덕만의 술수를 눈치채고 마야부인과 함께 혁거세의 예언비 탁본 등의 도움을 함께하기도 합니다. 천명공주의 사망과 을제의 해고 그리고 덕만의 공주 신분 회복과 같은 상황 속에 이제는 진평왕, 마야부인, 덕만, 김서현과 더불어 왕실파와 논의를 할 정도로 귀하신 몸이 됩니다. 나름 사랑을 위해 신분을 버린 비련의 여인에서 인생의 획기적인 반전을 이룬 내조의 여왕인 셈입니다. 미실의 군사정변 때는 너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양자로 받아들인 머랴랑 집안에서 발을 동동거리다가 덕만이 미실의 난을 수습하고 왕위에 오른 뒤로는 나름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드라마 대왕의 꿈. 김예령이 역할을 했는데 1화부터 남편과 아들을 기죽이는 여걸의 포스를 뽐냈지만 본 모습은 아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어머니입니다. 자신과 남편 때문에 김유신이 화랑도에 들어가지 못하자 아버지에게 따지러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김유신과 청간녀의 러브라인 최대 방해자로 서라벌로 올라와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김유신에게 가문과 대의를 위해 사랑을 포기하게 하는데 정작 자기는 사랑을 위해 가문을 버리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삼국시대의 사랑과 전쟁은 김서현과 야반 도주를 해서
김유신을 낳은 만명부인 이야기였습니다.